자, 이번에는 상환 방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대출을 하고 나서 갚는 데에도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방법으로 갚으실 수가 있습니다. 보금자리론에는 거치 기간, 즉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은 없고요. 세 가지 중에서 여러분이 선택을 해서 상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출 원금과 이자를 매달 똑같은 금액으로 갚아나가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이 있고요. 대출 원금만 매달 똑같이 갚아나가는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기에는 상환하는 원금과 이자가 적지만 회차가 거듭될수록 상환해야 하는 원금과 이자가 많아지는 세증식 분할 상환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본인에게 적합하다라고 생각되는 방식을 선택하셔서 상환하실 수가 있으세요. 대상 주택도 아주 간단합니다. 부동산 등기부 상으로 주택이면 가능한데요. 단 대출 승인을 기준으로 주택 가격 평가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대출 한도를 알아볼 텐데요. 우리가 대출을 받을 때는 사실 여러분들은 대출 금리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대출 한도도 이 못지않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대출이 정확하게 얼마 나오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알아야 우리가 들어가고자 하는 주택 가격에 대한 예산 플랜을 세울 수가 있겠죠. 우리가 보금자리론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는 최대 3억 원까지입니다. 그리고 LTV는 최대 70%까지 가능한데요. 단 DTI나 대출 구조, 인정되는 소득 등에 따라서 산정소득이 달라질 수 있고 또 이에 따라서는 LTV 금액도 조금씩은 변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LTV가 뭔지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LTV란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담보주택의 실제 가치 대비 얼마까지 대출이 가능하느냐 그 비율을 의미하는 건데요. 가령 5억 원짜리 집에서 최대 70%까지 LTV가 적용이 된다면 3억 5천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대출 한도와 관련해서 조정 대상 지역 등 지역별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귀 쫑긋 기울여서 들어주세요. 우리가 조정지역 대상에 있는 주택으로 일반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LTV가 40%까지 적용이 됩니다. 여기서 조정 대상 지역이란 서울 전 지역, 과천, 분당처럼 과열 투기지구, 과열 지역 등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보금자리론 상품 같은 경우에는 조정 대상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LTV가 60%까지 적용되고 만약 실수요자 요건이 해당이 되신다면 최대 70%까지 적용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실수요자 요건이란 부부 합산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이고 주택가격이 5억 원 이하이고 또 본건을 제외하고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무주택자를 의미합니다. 이 항목들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LTV를 최대 70%까지 적용이 받으실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즉 우리가 5억짜리 아파트를 살 때 3억 5천까지 대출 한도를 인정받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자, 이제 앞서 말씀드린 개념들을 바탕으로 꿀팁 3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꿀팁 첫 번째,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디딤돌 대출과 오늘 설명드린 보금자리론 대출은 동시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가령 저 고마나가 5억짜리 아파트를 산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만약 실수요자 요건이 해당이 된다면 LTV를 70%까지 적용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럼 3억 5천의 대출 한도가 나오는데요. 일반적으로 디딤돌 대출은 최대 2억까지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대출 금액이 훨씬 적게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을 동시에 이용을 하게 되면 5억의 70%인 3억 5천 중에서 디딤돌 대출로 2억 원을 받고 나머지 차액인 1억 5천만 원은 보금자리론으로 대출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단 이 경우에는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 모두에 충족을 하는 사람만 가능하겠죠. 꿀팁 두 번째, 대출 심사의 기준이 되는 아파트 가격을 볼 때 기준이 되는 2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KB 시세와 한국감정원 평균가가 그것인데요.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에는 KB 시세와 한국감정원 평균가 중에서 유리한 가격을 끌어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에는 KB 시세와 한국감정원 평균가 중에서 낮은 가격으로 책정된 것을 끌어다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최근에는 KB 시세가 한국감정원 평균가보다 조금 높게 책정이 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런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만약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으실 때 KB 시세만 참고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예상하신 대출 한도와 실질적으로 나오는 대출 금액이 달라지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따라서 KB 시세와 한국감정원 평균가는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으시기 전에 이 모든 두 가지의 기준을 모두 참고를 하셔야 대출 한도가 정확하게 파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꿀팁 세 번째, 매매가와 KB 시세 그리고 한국감정원 평균가는 금액이 상이할 수가 있습니다. 급변하는 시세를 KB 시세와 한국감정원 평균가가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건데요.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주택금융공사에 심사를 의뢰할 때 별도로 감정가를 지불하면 최신 동향이 반영된 감정가격을 이용을 해서 대출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디딤돌 대출과 아주 유사한 보금자리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내 집 마련을 할 때 대출을 받는 목적은 대출 가격을 최대한 많이 받고 대출 금리를 최대한 낮게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을 아주 꼼꼼하게 챙기셔서 여러분의 주머니 두둑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오늘도 만족스러운 하루 되세요. 안녕!